어떠셨어요? 저는 이 사진 속 주인공을 제 핸드폰에 딱 저장해서 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그 시대에 평가받지 못하더라도 의미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도 이 의병이 이름도 없이 활동했던 이분들의 사건을 제 마음속에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로 짓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을 존경해요? 저는 이분들도 여러분 존경하는 리스트에 꼭 넣길 바래요. 왜냐면 우리랑 비슷하니까. 외교관이 임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외교부에서. 하지만 그런 거 없이 활동했잖아요. 1907년이죠. 일산이후잖아요. 외교관이 없으니까 한국의 모든 목소리는 국제사회에 전파가 될 수 없었어요. 그때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도 없었어요. 정보주권? 없었겠죠. 일방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뿌리는 가짜뉴스가 전 세계인들한테 전파가 됐죠. 한국인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지배에 대해 선양하고 있다. 극소수만 정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없고 양한국이다. 더럽다. 그래서 일본에 뭐가 필요하다. 침략을 보호로 문화가 없는 나라로 이렇게 비하시켜서 침략을 합리화했죠. 그렇죠? 그런 것만 접했던 외국인들이 많았을 텐데 1907년도에 우연히 외신 기자가 이 땅에 밟아보니까 일본이 해외에 뿌린 거랑 다른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특히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생 또래로 보이는 이 유병 사진을 전 보면서 아까 중학생 나왔잖아요. 전 특히 이분이 전 되게 어렸어요. 같은 나이 같은 때에 100년 만에 또 등장했죠. 저럴 수 있지?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뻔히 죽음을 각오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올 수가 있지?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방활동하는 거? 좋아했죠? 방활동 오면은 밥 안 줘요? 쫓겨나요? 퇴학당해요? 죽어요? 근데 저 시기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거 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하면 죽을 수가 있죠, 죽을 수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내가 활동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기자 물어봤죠? 당신은 일본 제국을 미스터 생각하시나요? 총도 열악해. 도와줄 사람도 없어. 뻔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신기자가 자기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기자시니까. 그때 우리 의원들 말하죠.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이게 힘든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배웠으면 저렇게 용기를 배울 수 있지? 여러분 학교에서 저런 거 배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옳다는 걸 믿고 10대가 저렇게 해요. 아니, 엘리트 출신의 전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는 할 수 있지? 그걸 보면서 기자가 충격받죠. 그래서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대가 따랐다. 가야 할 길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세 가지 문장이 제시되었어요.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자, 옆에 동료 보시겠어요? 동료 눈빛 속에서 영롱한 눈초리를 봤어요. 혹시 보고 있어요, 지금? 봐봐요. 자, 한번 경계해주세요. 너한테는 있는저 의병들한테 보았던 영롱한 눈초리가 보인다고.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빨리. 자, 말해주세요. 외국인이니까. 네. 하나, 둘, 셋.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너한테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보인다고. 자, 섭수 한번 해주세요. 옆에 친구한테. 섭수. 그리고 세 번째, 애국심. 우리 활동에 100년 지난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 애국심이 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듣겠습니다. 이 활동 이후로 여러분들이 만난 또 다른 맥킨지라는 기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외국인들한테 저 의병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외국인 한 명이 할 팬이라도 영롱한 눈초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평범을 따라서 야, 얘들아 멋지구나. 청년들이 외교가 이상이네. 자신감이 있어. 대사네. 대통령 임명한 사람 못지않게 자신감이 있네.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여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야, 이 친구들 보니까 100년 지나도 교과서 나올 만큼 애국심이 보인다고. 오늘 이 활동의 목표가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의원들한테도 영롱한 눈초리를 볼 수 있는지, 자신만만한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100년 후에 누군가에까지 또 다른 박기태한테, 방크한테 여러 활동이 전파될 수 있을지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부는 아니지만 대통령은 아니지 여러분들한테 대사라는 임명장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주면 사기죄로 고발 들어가요. 정보부처랑 합의된 사람만 주는 건데 우리가 이걸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방크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왠지 아시죠? 우리는 우리 일에 당당하니까. 외교부가 임명한 데서 아니지만 부끄러움 없으니까. 그 부끄러움 없었던 실체를 제가 말하면 또 그냥 말하겠지만 함께했던 방크 출신으로 여러분 같은 교육 받아서 지금 방크에서 봉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강의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방크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만든 정말 작은 웹사이트, 펫팔 사이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임명을 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해진 거는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에 누구는 대학교 입학 준비하고 누구는 취업 준비할 때 시간을 아껴서 자기 인생에 딱 한 달 동안이라도 내가 세계를 한번 배워보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미친 듯이 활동했던 분이고, 또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더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밖에 찾아와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와서 자기 소개하고 활동 소개할 때 저한테 보여줬던 그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의 미소, 애국심, 그런 분들이니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청년연구원 성혜승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2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청년 공공외교 대사 10기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방크에서 활동을 했었을 때 주로 뭐 한국에서 좀 소멸되거나 잊혀질 만한 가치에 주목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신 안창호 선생님을 기리는 안창호의 날을 제정하자는 캠페인, 또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을 기리자는 택견의 날 제정이나 택견의 교육과정 등재 캠페인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이 즐겨 드셨던 K푸드 챌린지를 독립운동가 버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한 경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방크 활동을 통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금 조명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마린 인사이트라는 세계적인 해양 정보 웹사이트에서 오류를 시정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재팬C라고 일부러 왜곡된 정보를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이 사이트에서는 재팬C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유럽인들이 일본해라고 명명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왜곡된 정보를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매일 아침마다 웹사이트의 게시판과 이메일, 그다음에 댓글 남기기 기능을 매일같이 시정 서한을 보내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건 이 세계적인 해양 정보 웹사이트지만 이 사람들도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나 알기 쉬울 정도로 좀 쉽게 자세하게 기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아까 단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런 타이틀도 없었을 때 뜻만 가지고 활동했던 의병들처럼,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에서 안 좋았던 한국인의 이미지를 꾸준한 실천으로 개선하신 안창호 선생님처럼 내가 하는 활동이 진정 의미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청년연구원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중학생 때부터 방크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글로벌
또 홍보대사 활동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발대식 하러 서울로 비행기 타고 직접 발대식 현장에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방크 활동에 되게 열심히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올해가 광고 80주년을 맞이해서 관련한 웹사이트를 또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방크에서 광고 8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글로벌 캠페인과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아직 제작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전시 주제가 생성형 AI의 역사 왜곡인데, 관련해서 챗GPT나 또 코파일럿, 그리고 최근에 딥시크 AI까지 한국의 역사 왜곡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열심히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딥시크 AI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만리장성이 고구려나 발해의 영토까지 이어져 있었다라고 답변을 내놓는 등 그렇게 한국의 역사를 좀 왜곡을 하는 사례를 좀 심각하게 발견을 했고, 또 추석이나 단오 같은 한국의 전통 명절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전통 명절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심각한 역사 왜곡 사례를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생성형 AI 같은 기술의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도 조금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방크의 약간 비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방크랑 함께 한국을 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청년연구원 구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창 시절부터 방크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현재 대학생으로서 방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크에서는 최근 2025년 방크 80주년을 맞이해서 7대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로부터 물리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는 역사적인 오류와 또 왜곡된 사실들이 많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광복의 연장선 상에서 우리나라가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크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한국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저의 역할이 역사를 바로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정확한 한국의 그런 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광복의 정신을 또 현대적으로 이어받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방크와 함께 이제 다양한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강의와 비교가 안 되게 구체적으로 더 멋지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한테 무리하게 비행기 티켓을 요청을 해서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방크 행사에.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주도 때. 이 하루 2시간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청소년이 지금 꿈을 꿔서 대학생이 되었고, 방크에서 올 중요한 행사에 대한 AI의 이제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AI에서 잘못된 우리 역사 문화를 지키고 고치고 알리는 꿈을 전파하고 있어요. 또 특히 이분이 오늘 생일이에요. 박수. 그래서 생일을 맞이해서 태어나서 감사드리고, 또 중학생부터 활동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인 AI에서 100년 전이야 정보 접근이 힘들었으니까 한국 공부하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에 AI에서 우리나라가 정복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정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막아주기 위해서 기여했고, 또 이분 또한 여러분들 선배님이세요, 진짜. 공공의 대사로서 활동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방크에서 활동하면서 해외의 유명한 웹사이트에서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 제국주의 패권으로 힘으로 바꾼 일이었어요. 가못된 우리가 세계 10대 대국이고 모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걸 이분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거절을 하고, 또 안 바꿀 수 있지만 영롱한 눈빛과 사실 만만한 표를 가지고 바꿔서 고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 문화가 어떤 부분도 추가시켜 놨어요. 박수. 승현님 또한 정치외교 학생으로서
정책이라는 게뭐 제국주의를 계승해서 지금 강대국들만이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식민지를 경험했고 전쟁 경험했고 아픈 나라에 쉽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우리처럼 힘들었던 나라를 대변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가 제국주의 경향을 띠고 힘으로 패권주의하는 것만 주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우리 한국의 중심으로 세계 이끌 수 있고 우리가 주도하는 세계 패권은 특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사랑과 평화와 꿈으로서 이끌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이 21세기 다시 중심국이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꿈과 우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크의 꿈을 완수하고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또 청년입니다. 어떠세요? 저의 꿈이 저를 꿈친다 그러면 망상했지만 이렇게 세 명의 저를 능가할 수 있는 저경 중심을 계승해서 저 사진과 이 사진이 어울리잖아요? 어울리죠? 여러분들 마음속 카메라에 저 사진 속의 뜻을 계승한 우리 21세기 우리 모습도 기억해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제 이름 뭐라고요? 네, 이름 볼게요. 자, 성혜승 박수. 이분은 김지혜. 이분은 유승현.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뜻을 말했으니까 여러분의 뜻이 펼쳐질 텐데 그 펼쳐지는 과정에서 제가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또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했을 때보다 정말 좋은 시대거든요. 어떻게 매년마다 한국을 좋아하는 한류팬이 수천만 번씩 증가가 돼. 저 영상 만들 때도 한류팬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2억이 됐어요. 2억이. 아니 2년만 지나니까 한반도 인구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시대가 우리 전체 역사 중에 있었어요. 본 적 있어요? 어떻게 2억 명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어떻게 글보도 한국 1위가 되고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세계인들 보게 되고 한국인들의 정신과 삶과 이런 문화가 세계인들이 실시간으로 보게 되고 방크 일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경제를 뚫어야 돼요.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국의 문화세계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이 방크 일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한국을 위한 건데. 이 시기 때 정말 저는 우리한테는 기회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위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2억 명의 세계인들이 3억 명, 5억 명, 10억 될 수 있는 세계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세계사 교과서, 그들이 보고 있는 웹사이트, 그들이 보고 있는 지구본, 그들이 보고 있는 직장, 그들이 보고 있는 미술관, 박물관, 또 그들이 앞으로 보게 될 AI. 에서는 100년 전 우리가 가장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때 그때 우리 의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의지로 홍보했던 그 내용이 바뀌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강복은 되었지만 우리가 해야지 못한 과제들 남아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어떻게 100년 전에 외교가 없었을 때 해외에 풀렸던 다른 나라 목소리가 남아있냐고. 제가 시간상 못 드리겠지만 저 지금도 충격받았던 일화가 있어요. 나랑 처음 교류했던 외국인 친구가 그때 지금처럼 한국이 아니랬거든요. 날 사귀니까 자기 나라 교과서에서 밖에 한국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한국이 나와도 그냥 무시했다거든요. 한국하면 북한이고 뭐 일본, 중국만 알았으니까 여기들이. 그래서 기태라는 친구 덕분에 그 나라 교과서에서 봤는데 한국이 중국은 30페이지 나왔대요. 중국의 문화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것처럼 소개가 됐거든요. 일본도 나와서 20페이지가. 아시아 문화인데 일본처럼 나온 거예요. 아시아 역사는 중국 역사고 아시아 문화 일본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한 페이지인데 그 한 페이지의 서술이 전 지금도 선명해요. 왜냐면 한국은 국가 시작 때부터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이 되었다. 처음 시작부터가 코리아와 파트 오브 차이나였어요. 중국의 식민지였다. 클론이었다. 그리고 당나라 때 한국은 원석에 다시 한번 became a colony of China. 국가 시작 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중국 당나라 때 원석에 다시 한번 되었던 식민지가 이 중국의 식민지 1910년도에 이걸 합병했대요. 총 3번이 나와요. 처음부터 클론이 식민지, 당나라 한 번 더 식민지, 그 식민지 1910년도 일본 식민지. 그 안에는 우리 유구한 역사가 찬란한 문화 없어. 마치 일본의 식민지가 합리화되는 것처럼.
불쌍한 나라였으니까 뭐가 없죠, 맞죠? 더군다나 주어가 중국을 소개할 때는 그 페이지에 있는 주어가 차이나였어요. 차이나. 일본도 제 페이지 표현 한국은 주어가 없었어요. 주어가 한국 소개 자리에는 차이나, 재팬, 차이나 재팬이었어요. 왜 우리 주어가 우리 역사 소개 페이지에서 일본과 중국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주체가 된 다음에 일본과 중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일이랑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같이 역사를 잘 모르는 대학생이라 청년이라 그럼 강모 안 되면 안 돼요? 한국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관점에 설명을 써야 되는데 왜 일본과 중국이 나올까? 그런 거를 지금은 이혁명이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경제 발전 좋죠. 한류? 좋죠. 한류는 대중문화 한류지 그 한류 안에는 우리 역사 문화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BTS에 나왔지, 블랙핑크에 나왔지, 오즈게임 나왔지 우리 역사 아니거든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 한류 팬들이 이제는 그 시작으로 해서 역사를 보는데 거기에는 우리 의지가 안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한류는 위기인 것 같아요. 차라리 총을 주시했던 의병들 목소리 기억나요? 이제 그런 걸 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마트폰 키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나 타이틀 없다고 외교 아니라고? 학교에서 줬잖아요. 외교 아니면 그렇죠? 그 시험 없다고? 저분들만큼 시험 없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엄청 큰 기회죠. 맥킨지라는 기자 한 명이 올까 말까 할 때 그런 나라에서 맥킨지와 같은 외국 기자가 지금은 2억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위대한 기회예요. 이 내용을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나라가 바뀌었을까, 그렇죠? 의병의 목소리를 한 명의 맥킨지가 아니라 2억 명이 와서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시기를 지금 개편되어서 지금 저의 삶 의병한테 비친 삶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모든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저 의병의 사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가 정말 해낼 시대 왔어요.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 등 모든 부분을 바로 AI가 먹죠. AI가 기존 자료를 다 먹잖아요. 수집을 하고. 근데 AI가 과거에는 모든 자료를 복싱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전파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잘못된 내용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여러분들이 특히 대한민국 대사로서 더 중요한 공이죠. AI는 이제 회사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명 한 명이 AI에 물어봐서 한복을 쳤는데 중 한 프가 나왔어. 그럼 AI는 다른 아니에요. 네가 말한 건 중 한 프라고.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제 AI가 외국인 그 기자인 것처럼 해서 알려줘야 돼요. 잘못된 거라고. 이게 올바른 거라고. 네가 말한 한복은 우리 게 아니라고. 네가 말한 김치는 우리 게 아니라고. 네가 말한 역사 우리 게 아니라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일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할까요?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중학생인데? 화이팅! 나가시겠어요? 나가요. 네. 네, 같이. 나가. 아무도 나가요. 역대 행사 중에 중학생이 이렇게 온 것도 참 드문드서. 그래도 제가 님한테 한 얘기는 님 평생에 남기를 바라거든요. 이름 뭐예요? 그럼 세리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파워포인트 그 사진에서 의병 중학생 나이 또래거든요. 네, 저기 중학생 나이 또래예요. 그쵸?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뭐 80분이 혹시라도 한 달 후에 다 징발하셨잖아요. 반드시 이걸 활동 안 해가지고. 그쵸? 그쵸? 근데 그러지 않으실 거죠? 그쵸? 근데 적어도 한 분, 님은 꼭 대사가 되길 바래요. 예. 네. 진짜로. 그래야 제가 이렇게까지 했던 시간이 의미가 있지. 그쵸? 앞으로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동할지 후보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21세 유명으로서. 그럼 박수!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깔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로 기억해주겠어요? 그리고 보통 방크 프로그램에서 외교관 대사로 모집을 하면 이게 뽑히신 분들이 만약에 200명이면 보통 한 달 후에 우수 대사로
임명이 되어서 임명장을 드리는 사람 평균 30%예요. 대부분 그 다음날 많이 사라져가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아, 너무 힘들다. 아, 외우치는 상이 힘들다. 하지만 끝까지 완수한 사람은 항상 30%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부탁이 있어요. 올해는 강보 어떤 해예요? 80주년. 네. 80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제가 이렇게 호소하고 또 저렇게 열심히 썼던 분이 있고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 기수만큼은 몇 기지 이번 기수가? 12기죠? 이번 기수만큼은 한 명도 나머지 않고 이 포함해서 네. 제가 볼 거예요. 네. 100% 대사가 되어져서 제 인생 역사에, 방크 역사에서 최초로 100% 대사가 되는 그 기적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안 되나? 그렇죠. 있을까요?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대사가 돼서 만나겠다는 하나, 둘, 셋. 봤어요? 왜 흔들었어요? 전부요. 네. 만약에 혹시 떨어지면 다 전화해주세요. 네. 네, 전화해서 왜 기태 씨랑 우리 앞서 오겠는지 책임을 제가 물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기수 이후로 이 프로그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실망감 들어가지고. 하지만 뭐 기억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저기한 분들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활동 또한 방크 역사의 한 페이지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계속 온라인만 하거든요. 방크 1년에 모든 프로그램 전부 다 지금 온라인 하고 있어요. 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 1년에 한 번뿐인 것 같아요. 얼굴 보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100% 대사가 되어주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해요.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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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전 여러분들한테 의병 시대에 차라리 총을 주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총 대신해서 저희가 방크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영상 속에서 너무 의병들이 너무 애잔했어요. 기사? 그게 중요해? 자, 총을 주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망하는 총이니까 싸우고 좋다고 주시잖아요. 차라리 총을 주시오. 라는 그 메시지가 저는 너무 슬펐어요. 차라리 총을 주시오. 그래서 방크에서는 우리가 청년이지만, 대학생이지만, 청소년이지만 외교부가 임명했던 외무고시 준비생처럼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외교부처럼 수십 년 동안 활동을 경험해서 대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20년 외교관 활동해야 대사가 되는데 우리 대학생 때 이런 걸 들었으니까 지식이 없고 또 노하우가 없잖아요. 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 총을 대체하기 위해서 방크에서 전 세계인들한테 처음 만난 세계인들한테 우리 역사보다 알리기 위해 만든 자료들이에요. 영어로 돼 있어요. 쉽게. 외국인들한테 보여줘서 그들 인식이, 그들이 봤던 교과서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이쁘죠? 이쁘지 않아요? 한류가 빅데이스 나라가 아니라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한류고 고려시대 때 직시도 한류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각 시기별로 한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우리 보여주는 그래서 한류의 나라가 우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한류가 대중문 한류가 아니라 한류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자료예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소개하고 딱 붙일 수 있도록 대사학교 그렇게 만든 자료고 또 우리가 한국을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인들한테 우리 활동이 일방적이지 않고 다른 나라까지도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문화와 유산을 찬란하게 소개했지만 동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들의 유산까지도 다 소개해서 우리가 전하는 한국 홍보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처럼 당신들 나라 역사 문화 또한 종이하게 조직되게 홍보할 것이다라는 그들 가지고 우리 한국 홍보의 30%를 전 세계 문화 역사를 알리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이영매 할리케인이 대한민국 의사를 넘어서 80억 각 나라의 홍보대사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류가 세계인들 문화를 제대로 전파를 해서 세계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 만들기 위해서 자료거든요. 그리고 강 80년 맞이해서 바로 100년 전에 공유동가들의 그 끝나지 않은 싸움을 지금 우리는 계속하잖아요.
방법은 되었지만 프랑스 교과서에 시작한 것처럼 전 세계 독립운동가들 활동의 흔적을 좀 모아놨어요. 바로 대한민국에 오늘 있게 했던 바로 독립운동가들을 다 소개했고 그분들이 활동했던 걸 정리해놨어요. 나라별. 우리의 싸움이 이제 바로 그분들의 싸움이 이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독립운동가 사진 속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사진도 같이 붙이길 원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대사로서 한국 세계에 알리고 또 당당하게 우리 한류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인들 모두한테 그들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의 꿈을 완성을 바라는데 그냥 할까요? 그냥 할까요? 할까요? 그럼 이제 저의 꿈은 사라져도 이름 뭐예요? 네, 윤도님은 저를 기억해 주실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윤도님의 또 시대가 되겠죠. 제가 했던 거는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또 한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더 젊고 더 총명하고 더 잘하니까 제가 이루지 못했던 의병의 꿈을 윤도님은 또 완성시켰죠. 이름 뭐예요? 네, 저보다 잘생겼다는 거죠. 잘생기고 멋있고 염색도 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21세기 의병다요 그렇죠. 영어만 눈빛도 보이시고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이 저 강파신년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가 이루고 싶은 나라를 완성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시대를 많이 바라면서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고맙고요. 오늘 행사 끝나고 제가 버스를 준비했거든요. 제 바람이 한국에서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우리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별로 그 시대 유산을 보는 것처럼 제 바람은 100년 후에 방크활동 여러분의 티셔츠가 이 활동지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 21세기 대한민국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진과 같이, 여러 사진과 같이.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시기 때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딱 일주일만 저희 활동을 전시하고 있어요. 21세기 의병의 활동을. 거기에 여러 전기수 내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끝나면 그 전시관에 들어가 있는 방크 활동을 잘 보시고 거기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걸 인정하시고 이게 지금 일주일이지만 그 일주일이 1년 될 수 있도록 100년 후에 전시관 한편에 조선 신라 있는 것처럼 우리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의 순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겠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전시관에서 같이 보고요. 또 우리 시대를 만들어가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